자, 13페이지 봐봐. 자, 지금부터 이제 할 게 뭐냐. 수열의 극한을, 이제 극한을 계산을 하는 건데, 뭐, 어제도 함수의 극한 얘기하면서 했었던 건데,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부정형. 뭐, 기본 계산 형태죠. 부정형 형태를 볼 건데, 이제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이랑 다르게 부정형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 그래서 하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0분의 0꼴도 있었고 뭐 0 곱하기 무한대꼴도 있었고 그랬는데 수열의 극한은 그냥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증가 속도 차이. 증가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열의 극한을 푸실 때 증가 속도의 차이가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차수를 기준으로 하면 차수가 높을수록 증가 속도가 빠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지수 형태라면, 만약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지수 형태라면 얘는 밑의 절대값이 클수록 밑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제 들어가는 거. 됐니? 그래서 지수 형태는 당연히 어떤 수열이 될 거냐면 이따가 뒤에서 따로 할 거지만 등비 수열의 형태가 되고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증가 속도 차이를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에서 써져 있는 게 뭐 2n제곱 더하기 3n분의 마이너스 3n 세제곱 더하기 2n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지금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원칙적으로 계산하는 거. 자, 일단 원칙은 뭐냐면 계산의 원칙은 분모 분자의 모든 항을요 가장 높은 차수의 항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원래 원칙이야. 됐니? 그럼 가장 높은 차수로 나눈다라는 말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n세제곱이 가장 높잖아. 그러니까 n세제곱이 높으니까 전부 다 n세제곱으로 나눠주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전부 다 n세제곱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분모가 이제 어디로 가냐. 분모가 이런 식으로 가요. 가장 높은 차수로 나눠주시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전부 n세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2 곱하기 n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n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고 더하기 2 곱하기 n분의 1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건데 근데 보면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럼 n이 무한대로 가시면은 분모 자리에 n이 있다면 얘는 당연히 어디로 갈 거냐면 0으로 갈 거고요. 이 친구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분모가 0으로 가네? 근데 분자는 어디로 가라고 하면 얘는 0인데 얘가 이제 숫자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가 나와 있지.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0분의 마이너스 3꼴이 되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뭐 할 거다?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 이게 원래 원칙적인 풀이라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 이게 원래 원칙적인 풀인데 우리가 모든 극한을 계산할 때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뭘로 비교하시면 되냐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증가속도 차이를 봤을 때 분자의 증가속도가 지금 n세제곱이니까 차수가 제일 높죠. 그럼 차수가 제일 높으니까 분자의 증가속도가 분모의 증가속도보다 어때요? 빠를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분자의 증가속도가 빠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됐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자 가볼게요. 교재에 보시면 이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괄호 1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원칙상으로는 뭐냐면 거기 두 번째 줄 봐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 쳐놓고 그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원칙적인 풀이는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모든 걸 다 원칙을 적용해서 풀 필요는 없다. 즉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동그라미 1번에서는 fn의 차수가 gn의 차수보다 크다. 즉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거네요. 그죠? 그럼 분자의 차수가 높다면 증가속도가 빠르다면
분자가 빠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다음에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을 먼저 보시면 fn의 차수가 gn의 차수보다 작습니다. 즉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죠. 그럼 분모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할 거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푸는 건 이제 동그라미 2번의 형태가 될 텐데 fn의 차수와 gn의 차수가 서로 같습니다. 즉 분자 분모의 차수가 서로 같다면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서 수렴 값을 찾아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알겠나요? 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2번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은 어제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었죠. 자, 이런 형태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냐면 우리가 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얘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 알겠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뒤쪽에서 이제 문제는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간단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18페이지에 개념 3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8페이지에 이제 개념 3번을 보시면 잘 봐. 자, 문제에서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번부터 보시면은 1번 그냥 눈으로 풀어볼까요? 자, 1번 보시면 분모의 차수가 몇 차니? 라고 봤을 때 분모는 2차입니다. 분모가 2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 봤더니 2n, 2n 두 개 곱하면은 2차네. 아, 그러면은 분모 분자의 차수가 동일하니까 우리가 개수만 정확히 뽑아내 주시면 되는데 분모 자리에 있는 게 4가 되고요. 분자 자리에 있는 것도 4가 되네요. 따라서 얘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자, 2번에 분모가 지금 루트 n제곱이야. 그럼 루트 n제곱이니까 얘 1차죠? 그죠? 자, 얘 1차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3n-1이니까 얘도 1차네요. 아,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차수가 동일하니까 최고차항 개수만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결국 3이라는 값으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도 가볍게 보시면은 3번 문제에서는 자, 분모의 차수는 n입니다. 분모의 차수 n이니까 1차가 될 거고요. 분자 봤더니요 4n 제곱이네요. 4n 제곱. 그럼 4n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니까 1차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개수 뽑아내시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1이고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뒤쪽에 나오는 거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는 3으로 간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옆쪽에 개념 익힘 4번도 가볼게요. 자, 개념 4번 보시면 자, 개념 4번도 가볍게 가볼게. 지금 1번 보시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땡. 이거 우리 어디서 배운 거냐면 수열의 극한에서 배운 거죠. 그죠?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으니까 자, 분자입니다. 분자는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뚜루룩 가서 n이니까 이 친구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라는 자연수 공식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런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분모가 n제곱이요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 번분수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고 요 밑에 1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돼서 얘는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그냥 해주시면 되겠네. 그지? 이런 식으로 공식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로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도 보시면은 분자가 지금 1제곱, 2제곱, 3제곱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제곱 공식이죠? 자, 제곱 공식이고 분모 자리에 n세제곱이 돼 있으니까 자, 요거 유래로 가볼게. 분모가 n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 공식은 자, 6분의 1 앞으로 빼시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분자의 공식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n세제곱이고 여기도 n세제곱이잖아? 그럼 둘 다 3차가 되는 거니까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 6분의 1이고 2가 돼 있으니까 결국은 계산하시면 3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되나요? 오케이. 자, 계산하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 자,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개념 익힘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5번에 보시면 개념 익힘 5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이에요 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꼴이 많이 나올 거고요. 자, 요거 하나만 메모해 두면
루트꼴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는 유리화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해보시면 1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자, 유리화 할게요. 그러면 리미트 유리화 그냥 바로 계산해 버릴게. 자, 위에 거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니까 n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 마이너스 n제곱이요 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요. 맞나요? 아, 플러스죠? 미안.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써지는 게 루트인데 자, 어차피 우리 최고차항만 보는 거니까 안에 있는 거 짜잘한 거 쓰지 말고 최고차항만 보시면 여기 n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n이라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개수 빼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가 지워져서 1차만 딱 남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개수 비교하시면 1 더하기 1분의 4가 답이 되는 거라서 얘는 2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건너가고요. 3번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보시면은 3번은 지금 분모 봐봐. 분모와 분자가 뭐가 돼 있냐면 분모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고 분자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확인됐어요? 그지? 분모 분자가 모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잖아. 그러면은 3번에다가는 이렇게 적어두세요. 얘는 유리화 몇 번 하면 돼요? 2번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유리화를 각각 2번을 해주셔야 돼. 따로따로. 그렇기 때문에 유리화가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면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자, 앞에 분자부터 처리하시면 분자는 n 플러스 3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가 될 거야. 되니? 유리화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분모에 유리화한 거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1 맞죠? 네,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이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분모도 유리화 한 개 이렇게 써질 거고 분자에 유리화한 것들 써주시면 요렇게 네,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n 다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차수만 비교하시면 되는데 전부 다 2분의 1차죠. 그럼 전부 다 2분의 1차니까 개수만 쏙 뽑아내시면 요 앞에 1이고요. 얘 1이고 1인데 1 더하기 1에다가 1을 곱하는 형태가 되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6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문제 정답은 3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 자,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개념 3, 4, 5번은 결국 수열의 극한에서 아주 기본적인 계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고 당연히 수능에서도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2점짜리예요. 네, 이런 것들 나오면 미적분 아마 23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제니까 알겠지? 틀리시면 안 돼. 알겠어?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자, 6번을 바로 가볼게요. 옆에 개념 익힘 6번 보세요. 크리스마스인데 좀 맛있는 건 먹었나? 이분은 잘 보냈어? 아니야? 자, 볼게요. 그래도 내년에는 이제 이게 달력이 하루씩 밀리잖아. 내년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네요. 그건 뭐하나 고3인데. 그죠? 자, 봅시다. 자, 개념 익힘 6번 보세요. 개념 6번은 이렇게 써놔.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극한의 활용이다 라고 써주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극한 활용이에요, 이 친구는. 자,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수 부분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소수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소수 부분을 어디서 배우냐면 주로 로그에서 많이 배워요. 로그. 그래서 상형 로그 이런 데서 많이 배우는데 자, 소수 부분은 뭐냐? 얘는 어떤 숫자 x가 있어요. 이 x에서 뭘 빼준 거랑 똑같냐면 가우스 x를 빼준 것과 같습니다. 자, 가우스 x라는 기호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가우스 x의 정의가 원래 이제 교과서적인 정의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우스 x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x의
정수 부분이에요. 정수 부분. 얘가 x의 정수 부분. 그러면 소수 부분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뭐 한 거야? 빼준 게 되는 거야. 알겠어?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준 게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데, 자, 여러분 요거를 좀 해볼게요. 요 관계를 좀 이해를 해보면 요렇게 찾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봐봐.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만약에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5다. 뭐 요 정도 숫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잘 봐. 이 친구의 소수 부분이 뭘까? 그러면 얘의 소수 부분을 알려면, 이 친구의 소수 부분을 알려면 얘의 뭘 알아야 되냐면 정수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 그지? 정수 부분을 알아야 돼? 그럼 정수 부분을 아는데 지금 겉의 형태가 뭐냐면 루트예요. 루트. 이렇게. 루트. 그러면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루트 안에서 무언가를 대입했을 때 정수가 나오고 싶어요. 내가. 그럼 루트 안에서 정수가 나오고 싶다면 루트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 이걸 고민해 보면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숫자의 제곱의 형태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지? 제곱의 형태가.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식을 뭘로 바꾸는 게 포인트냐면 요 노란색 괄호친 식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보자. 요게 이제 정수 부분 찾는 거의 포인트지. 근데 잘 봐. 왼쪽부터 갈게요. 얘보다 작은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뭐냐면 이렇게 가서 n제곱 플러스 4n 하고 4 이렇게 써주시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는 결국 뭐의 제곱이냐면 n 플러스 2의 제곱의 형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n 플러스 2의 제곱의 형태가 되니까 루트 씌우면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2다 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요거의 바로 다음 숫자, 바로 이어지는 정수 부분이 뭐가 될 거냐? 그게 바로 뭐냐면 얘는 루트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n 플러스 3 제곱이라는 거 그냥 한번 살짝만 전개를 해주시면 얘는 n제곱 플러스 6n 더하기 9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데, 자, 그럼 잘 봐.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5보다 당연히 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9가 어때요? 작죠? 그렇지 않아?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5가 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9보다 반드시 어때? 작아? 자연수니까 n값이. 그지?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구하는 요 부분은 정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거 루트 날리니까 n 플러스 2라는 거보다는 어때요? 크고요. 얘도 루트 날리면 n 플러스 3보다는 어떤 거야? 작은 거지. 자, 그럼 우리 가우스에서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보면 가우스 x를 풀었을 때, 자, x가 요 안에 있는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라고 한다면 요 x의 정수 부분, 요 친구는 3. 얼마를 의미할 테니까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요 주황색 네모친 요식의 정수 부분은 누가 되는 거냐면 n 플러스 2보다는 크고 n 플러스 3보다는 작으니까 얘의 정수 부분은 뭐가 돼요? n 플러스 2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정리하시면 이런 얘기가 되겠네. 결국 요 친구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식이 구성이 되는 거냐면 루트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5에서 마이너스 정수 부분 n 플러스 2를 빼준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니까 당연히 요 극한과 요 극한이 전부 다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오는 거고, 따라서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극한의 활용이다 라는 거. 알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겠다는 거야. 그럼 개념 6번 해볼게. 자, 개념 6번에서 내가 구해야 될 게 루트
n제곱 더하기 n입니다. 자, n제곱 더하기 n. 그러면 끝났어. n제곱. 요거 없다고 생각해봐. 요거 없어. 요거 없으면 뭐야? n제곱 루트니까 n이네요. 정수 나오네요. 그죠? 아하. 그러면 얘는 뭐보다는 큰 거야? n보다는 큰 거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보다는 당연히 어때요? 작겠죠. 요거 그냥 암산해 보시면, 자, 얘 제곱해봐. 얘 제곱하면 뭐야?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이지? 그럼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은 뭐예요? 얘보다 작죠. 뭐래냐? 얘보다 크죠. 네. 그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뭐가 돼요? n이 되는 겁니다. 즉, 문제에서 주어진 an이라는 수열을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얘는 루트 n제곱 더하기 n에서요, 마이너스 n이라는 거 빼주시면 되더라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의 극한값 an 찾아봐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리미트만 붙이시면 되겠네. 그러면 무한대 부분의 무한대꼴 극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아이고 루트, 자 이렇게 써줘야죠. n제곱 더하기 n, n에 여기서 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n제곱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2분의 1이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소수 부분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찾으시면 되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발전 문제 18번 같은 표현들 잘 보시면 되죠. 발전 문제 18번에서 루트 an 마이너스 가우스 루트 an이니까 이게 뭘 의미한다고? 소수 부분을 의미한다.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하나만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자, 15페이지 보시면은, 자, 1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요런 것 좀 잘 봐볼게. 자, 이거는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거랑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제가 함수의 극한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고, 자,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bn이라는 수열이 이런 관계가 있다면, 자, 양쪽에다가 리미트를 붙였을 때는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얘가 등호가 생긴다. 이게 첫 번째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봐. 요게 또 중요한데, 얘들아, 여기 봐. 자, an과 an-1 사이의 관계예요. 여기서의 극한 관계. 자, 요거는 약간 어떤 스타일로 접근이 되냐면 점화식, 귀납적 정의 있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비슷하게 가는 건데,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an이라는 수열과 an-1이라는 수열, 요 두 개가 있는데 얘와 얘는 몇 개 차이가 나냐면 정확히 딱 하나가 차이가 나는 거지. 그지? 그럼 정확히 딱 하나가 차이가 나는 건데, 자, 잘 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을 쌤이 여기다가 n 플러스 1분의 n이다 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an-1입니다. 그럼 an-1은 n 대신에 n-1을 대입하니까 n분의 n-1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이 친구의 무한대 극한값 계산해보면 이 친구 극한값 얼마예요? 1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극한 계산해보시면 n분의 l이니까 똑같이 1이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가 되냐? 잘 봐. 리미트 an이 알파로 만약에 수렴한다면, 요거보다 하나 작은 혹은 하나 큰 뭐 이런 것들, 얘도 뭐가 된다는 거야?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알겠나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결국 뭐냐면 an이라는 수열이 알파로 수렴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으면 하나 차이는 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두 개 차이 나면 그럼 바뀌나요? 아니요. 그지? 두 개도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리미트 an이 알파야. 그러면 여기서 또 가볼게. 그럼 리미트 an이 알파거든? 자, 이런 것까지는 알겠어. 하나 차이 나고 두 개 차이 나는 건 극한에서는 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가 수렴하면 전체적으로 다 수렴할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여기 봐봐. 고개 들어봐.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는 거야. 리미트 AN이 알파로 갑니다. 그럼 리미트 AN이 알파로 가면 리미트 AEN 얘가 알파예요. 자, 그럼 이거의 차이는 뭐야? 얘는 그냥 일반적인 AN을 의미해. 근데 얘는 AEN이죠. 그럼 AEN은 뭐예요? AEN은 짝수항이죠. 짝수항. 짝수항. 그럼 얘를 짝수항이라고 놓으면 리미트 AN이 알파로 가면 리미트 AEN도 알파로 간다.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에요. 알겠나요?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리미트 AEN도 알파로 수렴합니다. 됐나요? 근데 거꾸로 리미트 AN이 알파로 AEN이 알파야. 그럼 리미트 AN이 알파니? 라고 했을 때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왜? 홀수항이랑 규칙성이 다를 수가 있거든. 즉 어떤 형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얘가 참이 되려면 이 노란색이 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또 붙어야 되냐면 리미트 AEN 마이너스 1이라는 요것도 알파로 수렴해야 돼요. 그래야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하니까 전체 항이 다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요것만 알파로 수렴한다고 그래서 얘도 알파로 가?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AN이 홀수항은 베타고 짝수항은 알파야. 그럼 베타, 알파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AN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렴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발산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발산이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진동 발산이 되더라라는 거지. 됐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 거기 수열의 극한 대소관계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샌드위치 법칙 있죠? 샌드위치 법칙은 샌드위치 정리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다뤘던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고 당연히 많이 쓰긴 합니다. 당연히 많이 쓰는데 어제 수투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극한 연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고 우리 뭐 대소관계나 뒤쪽에 이제 수열의 극한하는 것까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에 개념 7번부터 볼게요. 개념 7번. 자, 제목에 보시면은 이제 수렴하는 수열이 주어졌을 때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뭐 전혀 어렵지 않죠? 얘는 보시면 일단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개념 7번을 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수열이 수렴한다는 게 포인트인데 자 1번에서 보시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 써져 있는 친구가 3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an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n 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3n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에요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요게 이제 수열이 수렴하잖아요. 수렴하잖아.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얘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지금 2차고 분자가 3차죠. 그러면은 분모 이게 만약에 요 3차가 살아있다면 3차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당연히 수렴하는 게 아니겠지? 그지? 수렴하는 게 아니니까 3차항은 없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3차항이 없어지려면 A라는 값은 0이 돼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차항 개수만 비교해 주시면 되니까 분모의 2차항 3이고요. 분자의 2차항 B가 되니까 얘가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결국은 A가 0이 되는 거고 B라는 값은 뭐가 되냐면 문제정답 9다 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A가 0이고 B가 9예요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 볼게요. 2번도 보시면은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2번은 바로 유리화 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요거 유리화 해주시면 얘는 AN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자, 루트 형태가 나와 있고
지금 4n제곱 더하기 bn이라고 적혀있네요. 4n제곱 더하기 bn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a제곱 n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a제곱 n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제곱해서 정리하시면 4n제곱 마이너스 bn이다 라고 해서 써지고, 이 친구가 이제 뭐 하냐면 수렴하는데 마이너스 4로 수렴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수렴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분모 분자 차수 보시면 지금 분모의 차수는 여기가 1차고요. 그 다음에 n제곱이니까 루트 씌워도 1차네. 그래서 1차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수렴해야 되니까 당연히 얘도 뭐가 돼야 돼? 1차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n제곱이 붙어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라져야죠. 그럼 요 부분이 사라져야 되니까 a라는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 a제곱이 뭐가 돼야 돼요? 4가 되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a 값은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네. 그래서 자, 그러면 a가 2거나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봤을 때 얘가 근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는 플러스 2죠. 그러면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만나면 분모가 0이 돼버리는 꼴이 돼서 무한대 꼴이 돼버리네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안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럼 a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마무리 계산해 주시면 여기 개수 마이너스 b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분모의 최고차항 개수는 2, 그 다음에 2 이렇게 될 거고, 얘 마이너스 b 해주신 게 얼마가 나오면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의 b 값만 계산해 주시면 b 값은 16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b 값이 16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a 값은 2예요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미정계수 찾는 거 기본적으로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개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8번 보세요. 23페이지에. 자, 개념 8번 보시면 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있잖아? 그지? 확인되니? 그래서 리미트 an의 값을 구해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자, 고개 드시고 두 가지로 풀어드릴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자, 이 친구를 원래대로 푸시면 요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리미트 2an 그 다음에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풀이는 이거예요. 이 전체를 bn으로 치환해요. 이 전체를. 자, 그러면 이 전체를 bn으로 치환하면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바로 뭐가 되냐면 리미트 bn이라는 수열이 새롭게 생기는 거고, 이 리미트 bn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요 리미트 bn이 3이잖아요. 그럼 얘가 bn이니까 요거를 정리를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하냐면 an꼴로 정리하는 거야. an꼴로. 그래서 an꼴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얘를 넘기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an 플러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bn 곱하기 2배의 an 더하기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했을 때 요거 전개를 해가지고 an으로 묶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n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n이 얘가 요 계산은 생략할게요. 2배의 bn 그 다음에 빼기 1분의 마이너스 bn 더하기 5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만 붙여주시면 되는데, 리미트 bn이 우리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요 자리에 3 대입하시고 요 자리에 3 대입해 주시면 2 곱하기 3, 6이죠. 6에서 1을 빼니까 5가 될 거고 여기가 2가 돼서요. 정답은 5분의 2다 라고 해서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야. 근데 잘 봐. 두 번째. 이거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여기 봐봐. 리미트 얘가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가
2 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5 돼 있고 얘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돼 있냐면 3 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an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자, 요 친구 있죠? 요 친구를 알파라고 놔보세요. 자, 얘를 알파라고 놔봐. 알파라고 놓으면 이걸 넘기면 알파 플러스 5는 얘 넘어가시면 3을 곱하니까 6알파 더하기 3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러면 얘 넘기고 얘 넘겨. 그럼 정리하면 얘는 5알파분의 얘가 5알파고 얘가 2니까 결국 알파라는 값은 얼마가 나와요? 5분의 2가 되죠. 그럼 이 알파가 뭐였어? 리미트 an이었지. 아, 그러니까 리미트 an 값이 5분의 2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써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푸는 거 두 가지. 그러면 자, 왜 이런 풀이가 가능할까? 왜 이런 풀이가 가능할까 이거죠. 그죠?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잘 봐. 원칙적으로는 우리 극한 성질에서 이거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함부로 리미트 분배를 해주면 사실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논리적 판단의 근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요거는 약간 야매야. 요거는 야, 수학 문제인데 리미트 an에 뭘 구하래? 값을 구하라며. 문제 맨 끝에. 그지? 그럼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리미트 an이 뭐 할 거야? 수렴할 거다. 요렇게 생각하고 그냥 푸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만 놓고 보면 이거야. 우리가 수학 문제만 놓고 보는 거니까.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렇게 가는 건데 잘 봐. 만약에 여기 봐. 서연아 고개 들어. 잘 봐. 이렇게 판단해도 돼.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야매가 아니에요. 이건 야매인데 문제에서 리미트 an 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수렴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논리적 비약이고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건 두 번째로 설명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 아니야. 잘 봐. 우리 어제 했던 거랑 똑같아. 얘 수렴에 발산해 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근데 만약에 얘가 발산한다고 생각해봐. 발산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 무한대로 가. 얘도 무한대로 가. 근데 an이 an 똑같지? 그럼 an 똑같으니까 날리고 생각하시면 2분의 이거니까 3이 나오네?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알겠어요? 됐나요? 그러면 얘가 수렴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 극한 계산을 하면 발산 아니면 수렴 아니야? 알겠니? 그럼 발산하는 경우가 안 되니까 뭐 할 수 있다? 수렴할 수 있다. 수렴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알파라고 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치환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두 가지 풀이가 다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그럼 개념 8번에 2번은 어떻게 가나? 자, 2번 문제는 자, 얘는 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거든? 근데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이야. 그 다음에 곱하기 an이야. 근데 얘들아 이게 4야. 됐니? 자, 그럼 여기 잘 봐. 요것만 놓고 보면 자, 이거 수렴에 발산해. 이거 수렴에 발산해. 요것만 놓고 보면 n 무한대로 가면 발산하는 거 아니야? 그죠?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발산이죠? 근데 얘는 몰라요. 얘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 근데 결과가 뭐야? 결과가 수렴이네. 결과가 수렴이야. 그럼 여기 봐봐. 얘가 무한대 발산해요. 무한대 발산. 얘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무한대랑 수렴하는 값을 곱했을 때 수렴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수렴이랑 발산이랑 곱했을 때 수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가능하냐면
어떤 것만 가능하냐면 이런 건데 이 수렴하는 값이 모이면 돼? 0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잖아. 그럼 0 곱하기 무한대니까 이것도 뭐가 돼? 부정형이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만약에 이 값이 1로 수렴한다고 해봐. 이게 1로 수렴하면은 얘랑 곱했을 때 수렴하는 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원칙적으로 풀려면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푸는 건 이 전체를 치환해서 아까처럼 얘를 bn이라고 놓고 식을 정리해서 푼다. 이게 포인트인데, 자, 우리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을 했을 때, 자,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거든. 잘 봐. 여기에서 리미트 an을 그냥 이렇게 봐볼게요. 리미트 an을 얘를 넘겨요. 얘를 넘겨서 n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3이라고 놓고 얘가 4예요. 이렇게 놓으시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리미트, 자, 어떤 숫자가 곱해지냐면 2n제곱 플러스 3n이 곱해지거든. 그래서 2n제곱 플러스 3n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an인데 an을 이렇게 놓자는 거지. n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3분의 4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친구 두 개가 만나니까 이렇게 두 개가 만나네. 그럼 잘 봐. 얘가 분자로 들어가니까요. 4랑 곱하시면은 요거 2차고 얘도 2차죠. 그러면은 분모 분자가 전부 다 뭐야? 2차가 되는 꼴이네?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 8이다 라고 해서 요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자, 항상 이런 관계를 따지셔야 돼요. 극한 문제를 푸실 때는 수렴하는 것과 발산하는 것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했을 때 절대로 수렴하는 게 나올 수가 없다. 알겠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식변형을 통해서 극한 계산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나요?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개념 9번 보세요. 자, 대소관계입니다. 개념 9번. 자, 서현씨, 잘 바로 하시고. 자, 개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정리 써서 문제 풀겠다는 거고요. 개념 9번에 1번 보시면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an의 극한값 계산하는 건데, 자, 바로 갈게요. 리미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가 n 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미트 an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an의 극한값이 아니라 nan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n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n을 곱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n이 곱해져서 제곱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가시면은 리미트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계산하시면 n제곱 플러스 1이고요. 빼기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n제곱의 형태가 똑같이 되는 거고, 각각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줬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됐나요? 그럼 등호가 성립하니까 왼쪽 오른쪽 극한값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n제곱 n제곱이니까 이 친구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형태도 뭐가 돼요? 1이 되는 형태가 돼서 샌드위치 정리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양쪽 끝이 전부 다 1로 수렴하니까 요 가운데 있는 요 친구도 어디로 수렴할 거다? 1로 수렴할 겁니다. 라고 해주시면 끝.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2번 문제도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 똑같이 샌드위치 정리해서 모양 맞춰서 해결해 주시면 되더라라는 거. 알겠나요? 자, 확인하시고. 자, 10번, 11번, 12번 다 셋 다 뭐예요? 얘네들이 이 세 개가 활용이에요. 이 세 개가 활용. 자, 그래서 개념 10, 개념 11, 개념 12 묶어서 가볼게요.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가볼게. 자, 활용이라는 게 나오면
뭐든지 간에 수학에서 활용은 식을 세우는 거다. 됐니? 수학에서의 활용은 뭐라고? 식 세우는 거. 그럼 얘가 식 세우는 건데, 자, 개념 10번부터 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삼각형 각 변을 n등분한 점들을 각 변에 평행한 선분으로 이을 때 삼각형 내부에 그어진 선분의 길이의 합 밑줄, 선분의 길이의 합을 an,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개수를 bn, 거기 밑줄. 자, 그랬을 때 an과 bn을 각각 구해서 an분의 bn의 극한값을 구해봐 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개념 10번은 발견적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식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라는 거니까 자, 가볼게요. n이 1일 때부터 해보자. n이 1이면 정삼각형 하나 이렇게 딱 그려진 거지. 그지? 그럼 정삼각형 하나 딱 이렇게 그려진 건데, 문제에서는 삼각형 내부에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짜리니까 삼각형 내부에 그어진 선분의 길이의 합을 an이라고 하자라고 돼 있죠. 됐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친구는요, 있어 없어? 얘 있어 없어? 없어. 내부에 선분이 없잖아. 요 바깥의 변은 제외하고 내부의 선분의 길이를 해야 되는데 없네. 그럼 자, an이랑 bn 따로따로 쓸게요. an은 없습니다. 0이에요. 0. 그 다음에 bn은 몇 개야? 라고 했을 때 한 개가 되네요. 한 개. 됐나요? 한 변의 길이 1짜리가 한 개. 그러니까 니네 거기 나와 있는 밑에 풀이처럼 절대 생각 못 떠올린다는 거야. 이런 추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발견적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n이 2일 때도 해볼게요. n이 2면 두 변이죠. 길이가 2배. 이렇게 돼서 2배입니다. 자,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인데 요거를 절반 이렇게 쪼개서 연두색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면 요 연두색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an에 해당이 되겠네요. 근데 요 길이도 1이고 요 길이도 1이고 요 길이도 1이잖아. 그치? 그러면 a2는 얼마니? 라고 하면 3이고요. b2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b2는 4가 되네요. 4개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 n이 3일 때 가볼게요. n이 3이야. 그러면은 조금 더 크게 그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3일 때죠. 그러면 얘는 3등분을 해야겠네. 3등분, 여기도 3등분, 여기도 3등분. 이렇게 한 다음에 평행하게 하나, 둘.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구조 봐봐. 여기는 연두색 정삼각형이 몇 개가 나왔냐면 여기서는 연두색 정삼각형이 한 개가 나왔어요. 한 개. 자, 근데 보세요. 여기는 선분의 길이야. 하나, 둘, 셋. 요게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왔네. 그러면 이 연두색 삼각형, 조그만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다 합치면 요 삼각형의 둘레가 3이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네. 아하, 3 곱하기 3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개수 생각해 보시면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몇 개야? 9개. 자, 그럼 밑에 거는 규칙성이 좀 보이네요. 이제 B에는 뭐예요? 1, 4, 9 이렇게 가니까 뭐야? n제곱이겠구나? 아, 그래서 첫 번째 B에는 찾았어. B에는 n제곱. 자, 근데 AN이 좀 명확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AN을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n이 4일 때 갑니다. 자, n이 4면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자, 이때는 몇 등분 해야 되냐면 4등분 해야죠. 그래서 절반 쪼개고 또 절반 쪼개고 여기도 절반 쪼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절반 쪼개고 절반 절반 하면 4등분이죠.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선, 선, 선. 그 다음에 평행, 평행, 평행.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그어지네. 자, 그러면 연두색 삼각형 잘 봐. 연두색 삼각형 밑으로만 보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선생님 여기는 안 세나요? 안 세죠. 중복이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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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밑으로 뾰족한 애들. 그러면 겹치는 거 하나 없이 다 세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야? 아하, 3 곱하기 얼마야? 6이네요. 자, 그럼 이걸 일반화 시켜보면 AN은 3에다가 지금 6이지. 얘가 몇 개 나왔어? 3 나왔지. 그지? 얘가 3 나왔어. 얘는 1 나왔네. 그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개수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 개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걸까? 1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아? 됐어? 여기 봐. 그럼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2일 때 1이다? 몇 개 생겼어? 1개. 3일 때 3개 생겼거든? 근데 이 3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잘 보세요. 하나 있고 2개가 추가됐네. 아하, 1 더하기 2 이거지. 그러면 여기 6 봐봐. 6은 1, 2, 3, 4, 5, 6 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발견적 추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냥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식이 탁 나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해설지처럼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n-1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 왜? 3일 때 1 더하기 2, 4일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n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n-1까지. 그죠? 그러면 1부터 n-1까지의 합이니까 이렇게 확인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문제 정답은 3분의 2라는 거. 자, 그래서 개념 10번에서는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 개념 10번은 이렇게 발견적 추론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유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1번, 12번은 똑같아요. 11번, 12번은 똑같은데 11번을 가지고 그럼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 자, 잘 봐. 개념 10번에서 나왔던 거는 하나씩 우리가 숫자를 늘려가면서 발견적으로 추론하는 거였다면 개념 11과 12는 뭐냐면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이 그래프상에서의 어떤 좌표나 길이 이런 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가봅시다 예요. 자, 그러면 11번을 볼게요. 개념 11번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제곱과 2x 플러스 n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n, b,n이라고 하자.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x제곱이라는 친구와 2x 플러스 n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뭐예요? 만나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만나니까 이게 뭐가 돼? 교점이 되는 거죠? 그죠? 교점이 되는 거고 얘를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이라는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고 요 2차 방정식의 두 교점이 두 실근이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의 좌표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그 교점들을 내가 이렇게 잡을게. 하나는 an 제곱. 왜냐면 x 제곱위의 점이니까. 하나는 bn 제곱. 이렇게. 자, 이렇게 잡은 상황에서요. 선분 AN, BN의 뭘 구하재요? 길이를 구하재요. 길이를. 됐나요? 그럼 길이를 구하는데 뭐 얘를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다른 걸 가지고 해도 되는데 자, 어떻게 식이 편하나 해볼게. 여기 봐봐. AN, BN이에요.
그럼 AN, BN의 길이는 루트. 자, 만약에 얘에서 얘 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N-BN의 전체 제곱 더하기 AN제곱 마이너스 BN 제곱의 전체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 됐어? 자, 근데 선생님 그러면 요렇게 식을 세워도 되는데요. 이거 식 정리해보면 내가 구해야 될 게 지금 뭐 AN-BN 구하고 요거 인수분해하면 AN 더하기 BN이랑 AN-BN이랑 뭐 이렇게 구해서 가져가셔야겠지? 자, 요걸로 풀어도 괜찮아. 근데 어떻게 봐도 되냐면 요 AN제곱 말고 어차피 직선 위의 점이니까 2AN 더하기 N이라고 이렇게 써봐. 2BN 더하기 N이라고 이렇게 써봐.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똑같은 식인데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럼 빼면 n이 지워지니까 이렇게 되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뭐야? 요거 밖으로 빼서 정리하면 루트 5배의 AN-BN의 제곱이구나. 이렇게가 가능하네. 왜냐면 얘가 4배잖아. 그지?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걸로 계산해도 답은 나와요. 이게 조금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서 풀 거냐라는 건 그냥 내가 계산하기 편하고 식 세우기 편한 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구하면 되죠. 근거기술의 관계 써봐. AN 더하기 BN이야. AN 더하기 BN이 뭐야? 2. AN 곱하기 BN이 뭐야? 마이너스 N. 요렇게. 그러면 요 친구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럼 요 친구는 AN 더하기 BN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AN, BN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얘 대입하고 얘 대입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식이 나오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극한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극한이 정리가 됐고 12번도 개념 12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자, 넘어가 보시면 28페이지 봐봐. 자, 28페이지 보시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 뭐 지금은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왜? 이건 내신 가서 하시면 되니까. 알겠지? 근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요런 것들이 있구나 확인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파트는 나중에 내신할 때 해보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서 31페이지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